이놈이 감히 과거 시험장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것이냐? 시험관에 호통이 떨어지자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태연하게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과연 글 한자 모르는 머슴이 한양 과거 시험장에서 무슨 이놈이 일을 감히 벌인 과거 것일까요? 시험장에 들어와 행패.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통쾌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양평 땅에 오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99칸은 못 되어도 40칸짜리 기와집에 하인만 15명. 마당 한가운데는 1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오진사는 매일같이 갓을 고쳤으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 아래에 돌쇠가 있었습니다. 28살 돌쇠. 키는 5자 6치에 어깨는 떡 벌어졌고 얼굴은 볕에 그을려 검붉었지만 두 눈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돌쇠는 이 집 머슴이었습니다. 오진사 댁에 들어온 지 벌써 10해째 되는 가장 오래된 머슴이었습니다. 그날도 돌쇠는 새벽부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 2마리를 앞세우고 쟁기를 끌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어둠 속에서 소를 몰았습니다. 찬 서리가 내린 흙을 쟁기로 뒤집으면 흙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돌쇠는 좋았습니다. 힘들어도 이 냄새 하나에 하루를 버티는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고되기는 하였지만 돌쇠는 늘 저리 흥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돌쇠가 변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돌쇠는 꼭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진사댁 심부름도 겸하고 구경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5일장 날 양평장터는 아침부터 왁자지껄했습니다. 생선 장수, 옹기 장수, 비단 장수, 엽전 바꾸는 환전상까지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돌쇠가 꼭 들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장터 입구 왼쪽 끝자리, 봉이 할멈의 떡 자리였습니다. 봉이 할멈은 70이 넘었어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입담이 뛰어난 노인이었습니다. 찰떡이며 송편이며 인절미며 온갖 떡을 손수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이 어찌나 시원했는지 장터 사람들이 할멈 곁에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또 왔구나. 예, 할멈. 오늘도 찰떡 2개 주시지요. 오늘도 배 고파 왔겠지. 어서 먹거라. 봉이 할멈은 돌쇠를 볼 때마다 떡을 하나씩 더 얹어 주었습니다. 글 한자 모르면서도 눈치 빠르고 재치 있는 돌쇠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돌쇠가 떡을 받아 먹다가 장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과거 공부를 한다는 선비들이 때를 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책을 옆에 끼고 거드름을 피우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글 구절을 주고받고 논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멈, 저 양반들은 좋겠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나라에서 벼슬도 주고 밥도 먹여주니 말이지요. 봉이 할멈은 떡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그 말이 틀렸다. 예, 뭐가 틀렸습니까요? 사람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쓸모에 있느니라. 저 선비들이 책 들고 다니는 것이 쓸모가 되려면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인데 책 읽는다고 다 쓸모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럼 저 같은 머슴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까요? 내 입담과 눈치라면 저 양반들 10명보다 낫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야. 돌쇠는 그 말을 듣고 씩 웃어 버렸습니다.
봉이 할멈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머슴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봉이 할멈은 떡 하나를 더 돌쇠 손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떡 한 개 더 먹어라. 그리고 잘 기억해 두어라. 사람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쓸모에 있느니라. 돌쇠는 떡을 받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진사는 양평고을에서 이름난 인색한 양반이었습니다. 머슴들에게는 끼니를 허투루 주지 않았고 품삯은 항상 깎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한양 나들이를 할 때마다 비단옷에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진사의 별명은 깎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오진사가 마루에 앉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봐라, 돌쇠야. 예, 나리. 오늘 밭이 일항이 몇 개냐? 15 일항입니다요. 겨우 15이냐? 어제는 17이었거늘 오늘은 왜 줄어든 것이냐? 소가 다리를 저는 바람에 조금 더뎠습니다요. 소가 다리를 저는 것이 내 탓이냐? 내 탓이지. 오늘 저녁 밥을 한 숟갈 덜 받아라. 날이 한 숟갈 덜 드시면 일이 더 늦어질 것입니다요. 저는 배가 채워져야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요. 이놈이 말대꾸를 해.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요. 오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으니 반박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양반이었습니다. 머슴들이 조금만 일이 늦어도 밥을 깎고 비가 와서 일을 못해도 밥을 깎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이런 오진사 밑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치 있는 말로 오진사를 적당히 달래고 적당히 받아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덕에 다른 머슴들은 오진사한테 찍혀 쫓겨나도 돌쇠만큼은 10해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오진사가 장터에서 큰 망신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오진사가 장터에서 비단 한 피를 샀는데 비단 장수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이 비단이 50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30냥에 팔거라. 그러자 장수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 비단은 한양공주마마께서도 탐내신 것입니다요. 그러니 30냥은 말씀도 마시고 55냥을 내셔야 합니다. 공주마마가 탐냈다고 그것이 사실이냐? 제 손을 걸고 맹세합니다요. 그 말에 오진사는 오히려 55냥을 내고 비단을 샀습니다. 공주마마가 탐낸 비단을 입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진사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오늘 내가 공주마마가 탐냈던 비단을 샀느니라. 돌쇠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나리, 그 비단은 제가 사흘 전에 그 장터에서도 봤고 엿새 전에도 봤습니다요. 그리고 그 장수가 비단 팔 때마다 하는 말이 딱 2가지입니다요. 공주마마 이야기 아니면 중국 황제 이야기입니다요. 오진사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주인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이냐?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요. 다음번에는 속지 않으시라고요.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그러나 오진사는 결국 돌쇠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인색한 양반답게 일 잘하는 머슴을 내치는 것이 이익이 안 된다는 계산은 누구보다 빠른 오진사였습니다. 돌쇠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흉내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말투, 장터 상인들의 호객 소리, 심지어 관아 사또의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재주 덕분에 장터에 나가면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돌쇠야, 오늘도 한양대감 흉내 내봐라. 그러지요. 에헴, 에헴. 여봐라, 내 가마가 어디 갔느냐. 가마를 잃어버린 놈을 당장 곤장 10대를 쳐라. 가마를 찾은 놈에게는 엽전 한 잎을 줄 것이니라. 하하하, 맞아 맞아. 딱 그렇게 말한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어느 양반이 상인과 물건 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목소리를 높이며 상인을 다그치자 상인이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돌쇠가 그 양반 뒤에 서서 나지막하게 관아 사또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여봐라, 이 양반은 장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구나. 저 양반 데려다가 호통 좀 쳐주거라. 그 양반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는 돌쇠 혼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양반의 기세가 확 죽었고 상인도 얼떨결에 숨을 돌렸습니다.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돌쇠의 입담은 장터 최고의 구경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면 돌쇠는 다시 오진사댁 머슴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차갑고 좁은 머슴방, 지프로 엮은 이불, 쏟아지는 별을 보며 잠드는 밤. 재치와 입담을 가지고도 세상에 쓸 곳이 없는 머슴의 신세가 돌쇠는 가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돌쇠 말고도 머슴이 셋 있었습니다. 막쇠, 칠복이, 그리고 가장 어린 봉수였습니다. 넷이 좁은 머슴방에서 칸막이 하나 없이 지냈습니다. 밤이면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돌쇠 형, 형은 어찌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요? 나도 저 양반한테 한마디 속 시원히 해보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립니다. 말이 어렵냐? 생각한 것을 그냥 뱉으면 되지. 나리한테 그랬다간 당장 쫓겨납니다요. 쫓겨나지 않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 틀린 말을 하면 쫓겨나는 것이고 맞는 말을 하면 나리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요? 돌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쉽다. 하지만 배우면 된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진사가 관아 나리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오진사는 그날따라 머슴들에게 반듯하게 차려입으라 하였고 밥상도 풍성하게 차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머슴들 밥상에 반찬 2가지도 아까워하던 양반이 손님 오는 날에는 딴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관아 나리가 가고 나자 오진사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조금 남았으니 머슴들 줘라. 칠복이가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들어오자 칠복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은 음식이라더니 빈 그릇 몇 개에 눌어붙은 밥풀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탈탈 털어봐야 손가락 2개 분량이나 될까 했습니다. 칠복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그 그릇을 들고 오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나리, 이것이 남은 음식입니까요? 그렇다. 왜 그러느냐? 나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요? 그릇에 눌어붙은 것은 밥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남은 음식이 아니라 닦지 않은 그릇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희에게 남은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릇을 닦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요? 오진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놈이, 그러니 이 그릇은 저희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은 아마 부엌에 있을 것이니 부엌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슴들은 그날 저녁 부엌에서 진짜 남은 음식을 찾아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진사는 뭐라 하고 싶었지만 틀린 말을 한 것이 없으니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형, 어찌 저런 말이 나옵니까요? 저는 그냥 분해서 이만 부득부득 갈렸습니다요. 분하면 더 차분해져야 하는 것이다. 분해서 소리를 지르면 지는 것이고 차분하게 맞는 말을 하면 이기는 것이다. 봉수가 말했습니다. 형,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돌쇠가 봉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며 말했습니다. 봉수야,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후자지. 그러니 너도 배우면 된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오진사가 안방에서 큰 소리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나리. 다음 달에 내가 한양에 올라갈 것이니라. 예, 한양을요? 그렇다. 이번 식년시 과거 시험에 내 아들 오서방을 응시시킬 참이니라. 한양까지 짐을 들고 따라오너라. 오진사의 아들 오서방은 25살로 이 집 큰 도련님이었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실상은 책보다 낮잠을 더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깨는 좁고 안색은 창백하고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선비 흉내는 내지만 실제 경전을 물어보면 버벅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오서방이 과거를 보러 한양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한양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한양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습니다. 한양에는 5일장이 아니라 매일 장이 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와 집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나리, 한양이라면 정말 큰 도시입니까요? 이놈아, 내가 한양 구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들고 따라오는 것이다. 한눈 팔지 말고 짐만 잘 들어라. 예, 나리. 명심하겠습니다요. 그로부터 열흘 뒤 돌쇠는 오진사와 오서방을 따라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양평에서 한양까지는 이틀 길이었습니다. 첫날은 무사히 길을 걸었습니다. 오진사와 오서방은 나귀를 타고 돌쇠는 짐을 지고 걸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도 돌쇠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날 저녁 주막에서 생겼습니다. 오진사는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더니 어느새 술상을 앞에 두고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오서방도 낮에 한참 걸었다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돌쇠는 두 사람의 골아떨어진 모습을 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양, 과거 시험장. 글 한자 모르는 자신이 거기 들어가면 어떨까?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머슴이 양반들 과거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다 또 생각했습니다. 오진사의 짐 속에는 오서방의 도포와 갓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양 가서 입히려고 새로 맞춘 것이었습니다. 돌쇠와 오서방은 키가 비슷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영락없이 양반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주인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큰 벌을 받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에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돌쇠가 나리를 깨우러 가보니 오진사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요? 배가 몹시 아프구나. 어젯밤에 먹은 음식이 탈이 났나 보다. 아이고, 나리. 저도 배가 좀 이상하긴 하더니 나리는 더 심하셨군요. 오진사의 안색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상한 음식을 먹은 탓에 두 사람 모두 꼼짝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진사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예, 나리. 과거 시험은 닷새 뒤다. 지금 내 상태로는 한양까지 걸어갈 수가 없구나.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요? 우선 이 주막에서 몸을 추슬러야겠다. 나는 여기서 며칠 더 쉬었다가 올라갈 것이니 너는 먼저 짐을 들고 한양으로 가거라. 한양 남대문 닭고기 내 주막집에서 기다리거라. 나리 혼자 괜찮으시겠습니까요? 이 주막 주인이 착한 사람이니 알아서 돌봐줄 것이다. 어서 가거라. 짐은 잘 챙기고. 돌쇠는 오진사의 짐을 들고 혼자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짐 속에는 오서방의 새 도포와 갓, 과거 시험 응시 패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걸으면서 돌쇠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짐 속에는 오서방 이름으로 된 응시 패가 있었습니다. 그 패만 있으면 과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글 한자 모르지만 그냥 한번 들어가 보는 것만으로도 어떨까? 아니다. 그건 안 된다. 들어가면 뭘 할 것인가? 글도 모르는데 발각되면 곤장을 맞는다. 오나리한테도 야단을 맞는다. 그렇게 혼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한양 남대문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멈춰서서 한양 성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문 너머로 기와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장터보다 수십 배는 넓고 복잡한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양 냄새가 코끝에 와 닿았습니다. 밥 냄새, 말똥 냄새, 연기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생선 냄새까지. 양평장터 냄새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한 번만이다. 그냥 들어가서 구경이나 하고 나오자. 돌쇠는 길가냇가에서 손발을 씻고 짐 속에서 오서방의 도포와 갓을 꺼냈습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나서 냇물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세상에 영락없는 양반이었습니다. 어깨도 넓고 키도 크니 갓을 쓰고 도포를 입으니 어느 선비 못지않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에헴. 돌쇠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양반 걸음으로 성큰성큰 걸어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수백 번 흉내낸 양반 걸음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발끝을 살짝 들고 허리를 펴고 눈은 약간 위를 향하고. 이게 양반 걸음이었습니다. 한양 남대문으로 들어서는 돌쇠의 모습은 완연한 선비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아무도 수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나가던 상인 안악이 길을 비키며 공손히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오나리가 오시려면 이틀은 더 걸릴 것이다. 그 이틀 사이에 과거 시험장에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것이 뭐가 문제겠는가? 글을 쓰는 척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못 써서 낙방해도 그게 오서방이 시험 본 것으로 되는 것이니
내가 손해볼 것도 없지 않은가. 에헴, 에헴. 돌쇠는 응시패를 꺼내 손에 쥐고 과거 시험장이 있는 성균관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한양 남대문 박복인의 주막집. 돌쇠는 짐을 맡겨두고 근처를 기웃거리다가 주막 마당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처자를 보았습니다. 20살 남짓한 처자였습니다.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눈동자는 까맣고 또렷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주막 마당을 바삐 오가며 손님들 밥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며 손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이 주막 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손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요? 경기도 양평에서 왔습니다요. 저는 오진사댁 심부름꾼이고요. 저희 도련님이 과거 시험 보러 올라왔습니다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월이라고 합니다. 과거 때면 이 주막에 선비 손님들이 많이 드십니다. 월이는 영리하고 눈치 빠른 처자였습니다. 주막을 드나드는 손님들을 위해 한양 지리도 훤히 알고 과거 시험 일정도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월이 아가씨, 과거 시험장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요? 성균관 앞 비천당입니다. 내일 오전에 시작한다고 방이 붙었습니다요. 그렇군요. 그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응시패만 있으면 됩니까요? 응시패와 신원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응시자가 양인 이상의 신분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원보증서. 오서방의 응시패는 있어도 보증서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진사가 따로 가져오려 했는지 짐 속에서 찾아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월이가 돌쇠의 표정을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보증서를 못 챙겨 오셨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기 어렵겠는데요. 보증서 없이는 문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요? 돌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월이 아가씨, 이 주막에 아는 선비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까요? 예, 많지요. 그 중에 혹시 보증서를 대신 써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요? 그것은 어렵지요. 모르는 사람 신원 보증을 서줄 선비는 없습니다. 돌쇠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월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 주막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한양 안팎을 잘 아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께서 아시는 분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정말입니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요. 월이의 아버지 보기 주막 주인은 과연 한양 안팎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돌쇠의 사정을 들은 주막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침 이 주막에 자주 드시는 박진사 어른이 계신데 그분이 이 근방 시험 보증 기관에 아는 분이 있다더구먼. 한번 부탁해 보자꾸나. 그리하여 돌쇠는 박진사를 통해 임시 보증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서방의 이름으로 된 임시 보증서였습니다. 월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월이 아가씨, 어찌 이렇게까지 도와주십니까요? 저는 처음 온 손님인데요. 월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막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손님은 분명 좋은 결과를 내실 분 같습니다. 돌쇠는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장터의 봉이 할멈과 이 한양 주막의 월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봉이 할멈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쓸모에 있느니라.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도포를 차려입었습니다. 갓을 쓰고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어젯밤 머리가 빌려준 비녀와 댕기로 머리도 단정히 매만졌습니다. 손님, 시험 잘 보고 오십시오. 월이가 아침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요. 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됩니까요? 물론입니다. 과거 시험장에서는 말을 함부로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관들이 수상히 여길 수 있습니다. 글만 쓰고 조용히 있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돌쇠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만 쓰면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글을 모르니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응시패와 임시보증서를 품에 넣고 성균관 쪽으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성균관 앞 비천당 시험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책을 끼고 글귀를 중얼중얼 외우는 이들도 있었고 서로 모르는 글자를 물어보며 속닥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돌쇠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선 선비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기도 양평입니다요. 오, 양평이라면 오진사 어른댁이 유명하지요. 혹시 아십니까? 돌쇠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앞 선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시험 주제가 무엇일지 걱정입니다. 작년에는 치인줄연에 대한 논제가 나왔다 하더니 올해는 무엇이 나올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주제가 나와도 쓸 것은 쓰는 법입니다. 앞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양평에서 오셨다니 풍채도 좋고 담대하시군요. 드디어 돌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응시패와 보증서를 내시오. 돌쇠는 두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관리가 문서를 살펴보더니 도장을 찍고 돌려주었습니다. 오 화중 응시자 입장하시오. 오 화중. 그것이 오 서방의 이름이었습니다. 돌쇠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험장 안은 넓은 마당에 자리가 빽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자 자리를 찾아 앉는 응시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붓을 꺼내 먹을 갈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앉고 나서 돌쇠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응시자가 좋기 300명은 될 것이었습니다. 너나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이상하게도 떨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넓은 시험장이 신기하고 구경거리가 가득해서 두리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험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노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의 수석 시험관 김참판이었습니다. 흰 수염의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매서운 눈빛으로 응시자들을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식년시 과거 시험을 시작한다. 오늘의 논제는 민민이다. 백성에 대하여 논하라. 북이 한 번 둥둥 울렸습니다. 답안지와 붓이 나눠졌습니다. 돌쇠의 앞에도 하얀 답안지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갈아붓에 묻혀 다들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수백 개의 붓이 동시에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였습니다. 돌쇠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종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 백성에 대하여 논하라. 돌쇠는 그 뜻만큼은 알았습니다. 백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자도 모르니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붓을 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써야 한다. 글자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있다. 돌쇠가 처음으로 쓴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사람 그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가는 모습을 붓으로 그렸습니다. 등이 굽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는 농부였습니다.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물을 깃는 모습.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걷는 안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 안악이 빨래하는 모습.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의 모습. 글자를 쓸 수 없으니 그림으로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평생 보아 온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밭에서 일하는 농부, 장터에서 물건 파는 상인, 아궁이 앞에 앉은 할머니, 지게 지고 걷는 머슴. 돌쇠의 붓끝에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나름 솜씨가 있었습니다. 평소 장터에서 사람들 모습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던 돌쇠였으니 붓질 하나는 능숙했습니다. 답안지 가득 그림이 채워졌습니다. 그 아래에 돌쇠는 꾸불꾸불 선을 그었습니다. 글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냥 선이었습니다. 혹시 글자인 줄 알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답안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잠시 후 감독 시험관이 돌아다니며 답안지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옆자리 선비가 돌쇠의 답안지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시험관이 돌쇠의 답안지를 거두어 들고 가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답안지를 뒤집어 보고 앞을 보고 다시 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며 걸어갔습니다. 오전 시험이 끝나고 점심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응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쇠 근처 선비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 선비 답안지 보셨습니까? 보다 마다요. 그림만 잔뜩 그려놓았던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까? 혹시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요? 그러게요. 저런 식으로 내는 답안지는 처음 봤습니다. 혹시 유명한 분입니까요?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더니 양평에서 왔다 하더군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마당 한쪽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은 각자 싸온 것으로 먹는 것이었는데 돌쇠는 아무것도 싸오지 않아 빈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선비가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쇠를 힐끗 보고는 밥을 조금 덜어 내밀었습니다. 드시지요. 어이구 감사합니다요. 선비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림으로 낸 겁니까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비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돌쇠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스를 짓는 시험이었습니다. 봄날의 풍경을 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봄날의 경치와 감흥을 담아 시를 지어라. 글자 수와 운자는 자유로이 하되 정성을 다하라. 응시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두 명씩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도 붓을 들었습니다. 봄날의 풍경. 돌쇠가 아는 봄날의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벽부터 설이 맞으며 박탈던 것. 하늘이 파랗게 개고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논에 물이 들어오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던 것. 장터에 봄나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돌쇠는 그 장면들을 다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오전보다 더 정성껏 그렸습니다. 봄꽃이 핀 들판, 물이 오른 나무, 나물 캐는 안악, 모 심는 농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노인 하나. 그 노인은 봉이 할멈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답안지 가운데 한참 빈 곳이 생겼습니다. 돌쇠는 그 빈 곳에 딱 하나, 자신이 아는 글자 하나를 또 써 넣었습니다. 춘이었습니다. 봄춘. 그것도 장터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봄나물 장수가 팻말에 써놓은 글자였습니다. 봄나물이라고 쓴 팻말에서 봄이라는 글자만 외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춘자 아래에 돌쇠는 꼬불꼬불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시처럼 줄을 맞춰서 그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시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답안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비가 또 한 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번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거두는 시험관이 또 돌쇠 답안지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상을 찌푸리며 답안지를 들고 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응시자들이 우르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쇠도 자연스럽게 무리에 섞여 시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밖에서 선비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오늘 과거 시험에서 답안지에 그림만 그려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요? 도대체 어느 아나무인이? 양평에서 온 선비라던데요. 아니, 그런데 시험관이 그 답안지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합니다. 웃었다고요? 예, 답안지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수군수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양 주막마다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그림만 그려서 낸 응시자가 있다고. 그것도 백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오히려 논지는 정확하다고 어느 시험관이 말했다고. 주막에 돌아온 돌쇠에게 월이가 물었습니다. 손님, 시험은 어떻게 됐습니까요? 잘 됐습니다. 제 실력대로 했습니다요. 다행이네요. 내일은 둘째 날 시험이 있습니다. 쉬고 나서 잘 준비하십시오. 그날 밤 돌쇠는 주막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이가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은 참 이상한 분입니다. 어찌요? 다들 과거 시험 때문에 며칠씩 잠을 못 자고 끙끙댑니다. 그런데 손님은 시험을 다녀오고도 저렇게 태연하니 말이지요.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요. 잃을 게 없으신 분이 어찌 시험장에 들어가신 겁니까요? 돌쇠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요.
책 읽는 사람들만 좋은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고요. 월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월이가 따뜻한 숭늉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드십시오. 감사합니다요.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요? 시험장이 어떻던가요? 넓었습니다.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다들 너무 긴장해 있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손님은 긴장 안 하셨습니까요? 저요? 저는 긴장보다는 신기했습니다. 저런 곳이 있구나 하고요. 월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정말 특이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요? 과거 시험은 대부분의 선비들이 평생을 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처음 구경 온 것처럼 말씀하시니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처음 구경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요. 그러니 긴장이 없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한양의 밤은 양평 밤하늘보다 별이 적었습니다. 불빛이 많아서인지 별이 조금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월이 아가씨, 한양에서 태어나셨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한양 밖은 가보셨습니까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양평 장터에 한번 오십시오. 5일장 날 가면 사람 구경하는 맛이 있습니다요. 월이가 웃었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험장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젯밤 소문이 돌았는지 응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점심을 나눠준 선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젯밤의 선비님 이야기가 시험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림 답안지로 낸 양평 선비라고요. 그런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대담한 건지 무모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대단한 배짱이십니다. 또 다른 선비가 다가왔습니다. 풍채 좋은 50대 선비였습니다. 혹시 그 그림 답안지 낸 분이 맞습니까요? 예. 저는 전주에서 올라온 강진사라고 합니다. 그 답안지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군요.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까요? 별것이 아니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젯밤 답안지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백성에 대해 논하라 했는데 그림으로 백성을 담았다. 그 발상이 저로서는 부끄럽더군요. 저는 논어 구절만 줄줄 써냈으니 말입니다. 돌쇠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선비가 자신의 그림 답안지를 인정해 주다니. 글 한자 모르는 머슴이 처음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논제는 충종이었습니다. 충성에 대하여 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신하가 마주 앉은 그림. 신하가 고개를 숙이고 왕이 손을 내미는 그림. 그 옆에는 백성들이 손을 모아 절하는 그림. 그리고 그 맨 아래에는 작은 그림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이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충성이라고 돌쇠는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 돌쇠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한자 하나를 크게 써 넣었습니다.
어릴 때 장터에서 우연히 배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쫑이었습니다. 충성충. 그것만큼은 글자를 알았습니다. 장터에서 어떤 선비가 아이들에게 그 글자를 가르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고 혼자 외워둔 것이었습니다. 답안지 한가운데 크게 쫑자를 써 넣고 주변에 그림을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 날 시험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험관이 돌쇠의 답안지를 거두어 가더니 수석 시험관 김참판에게 가져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김참판이 답안지를 펼쳐보다가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험관들과 작은 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연스러운 척 시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쇠는 장터를 지나쳤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떡을 팔고 있는 노파를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봉이 할멈 생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저 할멈이 지금 여기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찰떡 한 개를 더 얹어주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었습니다. 사람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쓸모에 있느니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막 마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월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손님, 큰일 났습니다요. 왜 그러십니까요? 성균관 근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번 과거 시험에서 그림만 그려서 낸 응시자 답안지를 두고 시험관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났다고 합니다. 소동이요? 예. 어느 시험관이 그 답안지를 보고 오히려 신선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민민에 대한 논제의 글 대신 백성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오히려 답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것 아니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관들 사이에서 그 답안지 주인이 누구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충종에 대한 논제에서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도 알려졌고요. 어떤 시험관은 일부러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합격 기준에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돌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글도 제대로 못 써서 그림으로 채웠던 답안지가 오히려 화제가 되다니. 월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소문을 들은 수석 시험관 김참판이 직접 그 응시자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김참판은 원래 까다로운 분으로 유명한데 어제 그림 답안지를 가져가서 오랫동안 살펴봤다고 합니다. 돌쇠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김참판이 직접 나서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머슴이 그린 그림이 과거 시험장에서 화제가 되다니. 봉이 할멈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사람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쓸모에 있느니라.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데 시험장 입구에서 관리 한 명이 돌쇠를 막아섰습니다. 오화중 응시자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석 시험관 어른께서 오늘 시험 전에 잠깐 뵙기를 청하십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돌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관리를 따라갔습니다. 시험관 대기실로 들어서자 김참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참판은 60대 후반으로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눈매는 날카롭고 광대뼈가 높이 솟아 위험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기록을 맡은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김참판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감사합니다. 돌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참판이 탁자 위에 있던 답안지 2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돌쇠가 이틀 동안 낸 답안지였습니다. 이것이 그대가 낸 답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림만 그려서 낸 것이요? 예. 이유가 무엇이요?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글로 쓴 백성 이야기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백성 이야기가 더 솔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참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솔직하다. 예. 백성에 대하여 아무리 좋은 글을 쓴들 실제 백성의 삶을 모르면 공허한 글이 됩니다. 저는 그림으로 실제 백성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충실한 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참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안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 속에 박하는 농부, 물 깃는 안악, 장터의 상인이 있소. 이것이 그대가 생각하는 민민이요? 예. 그들이 백성입니다. 책 속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김참판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공부를 하였소? 양평에서 했습니다. 양평의 어느 스승 밑에서요? 집에서 혼자 했습니다. 김참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그러면 경전은 어느 것을 읽었소? 사서삼경 중 어느 것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논어부터 읽었습니다. 논어 첫 구절을 말해보시오. 이것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참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말이 없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쉬 얼실시즈 오이쇼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이 논어의 첫 구절이요. 기억납니까?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참판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학의 삼강령이 무엇이요? 맹자의 첫 편 이름이 무엇이요? 돌쇠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참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림 솜씨는 나쁘지 않소. 그러나 경전을 모르는 사람이 과거에 응시할 수는 없는 법이요. 오늘 시험이 끝난 후에 다시 면담을 하겠소.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장으로 나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전 시험을 치르면서 돌쇠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김참판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험장 입구에서 돌쇠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시험장 입구에서 허둥대며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경기도 양평 말투로 소리치며 오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여기가 과거 시험장이 맞느냐? 내 이름은 오진사다. 내 아들 오화중을 내보내거라. 오진사였습니다. 주막에서 몸을 추스르고 한양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오서방도 허겁지겁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바지를 고쳐 매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인파 속으로 얼른 숨었지만 오진사의 눈에 띌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험장 관리가 오진사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오진사라 하셨습니까? 오화중 응시자의 아버님이십니까? 그렇다. 내 아들이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 오화중 응시자는 지금 시험장 안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오서방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저는 시험장 안에 없는데요. 이놈아, 내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누가 들어간 것이냐? 오서방과 오진사가 동시에 이상한 낌새를 채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인파 속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지만 오진사의 매서운 눈이 군중 속에서 돌쇠를 찾아냈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내 아들 행세를 한 것이다. 돌쇠, 이놈아, 거기 서라. 오진사의 고함이 시험장 앞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돌쇠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김참판과 시험관들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참판은 오진사의 이야기를 듣더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이없음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포청으로 끌고 가거라. 한양포청에요. 돌쇠는 쇠창살 안에 갇혔습니다. 옥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짚을 깔아놓은 바닥에 돌쇠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만이 돌쇠의 친구였습니다. 밖에서 오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을 최대한 혼내주어야 할 것이오. 내 아들 이름을 도용하고 과거 시험장까지 들어갔으니 이것은 사기요, 위조요, 양반을 능멸한 죄입니다. 김참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과거 시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중죄요. 더구나 신원을 속이고 들어온 것이니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요.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옥 바깥 작은 창 너머로 얼굴이 비쳤습니다. 월이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월이가 창살 너머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요? 아가씨, 와 주셨습니까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이 정말 선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속인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요. 월이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님이 한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낸 답안지 이야기가 한양에 다 퍼졌습니다. 그림으로 백성을 표현한 그 답안지가 어느 유명 선비의 답안지보다 더 뜻깊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이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혼자 옥 안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옥 안에서 돌쇠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환기창 너머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오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과거 시험장에는 왜 들어간 것인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일까? 돌쇠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 하얀 답안지 앞에 앉아붓을 들던 그 순간, 글을 쓸 수 없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 순간, 밭 가는 농부를 그렸습니다. 물 깃는 안악을 그렸습니다. 장터 상인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들을 그릴 때
돌쇠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수백 번 보아온 모습들이었으니 붓끝에서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주에서 온 강진사가 말했습니다. 백성에 대한 답으로 이보다 솔직한 것이 없다고. 자신의 논어 구절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머슴이 그린 그림이 경전을 달달 외운 선비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표현해 본 것이었습니다. 글은 몰랐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보아 온 백성의 삶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그것이 과거 시험장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때 봉이 할멈의 말이 문득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람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쓸모에 있느니라. 돌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과거 급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지 못해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백성의 삶, 장터의 상인, 밭에서 일하는 농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머슴들. 그들의 삶을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책 속에 파묻혀 있는 선비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오진사, 김참판. 두 사람의 잘못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진사가 열해 동안 머슴들에게 한 일, 김참판 아들이 시험장에서 한 일, 이것을 알고 있는 것도 자신의 쓸모였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쓸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신문에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자고 나서 내일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옥 바닥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봉이 할멈이 있고 월이가 있고 막쇠와 칠보기와 봉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포청 마당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진사와 김참판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쇠를 끌고 나왔습니다. 월이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월이 옆에는 주막 주인 아버지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에는 어젯밤 소문을 들은 한양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그림 답안지 머슴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놈, 내 죄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알면 자복하거라. 남의 이름을 도용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과거 시험을 어지럽혔다.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요? 김참판이 눈썹을 치켜들었습니다. 들어보자. 참판 어른, 그리고 오진사 나리. 돌쇠의 목소리가 포청 마당에 울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글 한자 모르는 머슴입니다. 경기도 양평 오진사댁 머슴으로 10해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사실이다. 어서 죄를 자복하거라. 자복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요? 이놈이 감히. 오진사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김참판이 손을 들어 오진사를 제지했습니다. 말해보거라. 과거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나라를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요?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까요? 경전을 외우는 사람입니까요? 그것이 기본이지. 저는 이틀 동안 시험을 치렀습니다. 민민에 대한 논제가 나왔을 때 저는 글 대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백성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밭 가는 농부, 물 깃는 안악, 장터 상인, 아이들, 할머니. 이것이 제가 아는 백성입니다. 김참판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서방 도련님의 답안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 것 같습니까요? 도련님은 사서삼경을 읽으셨으니 아마 공자의 말씀, 맹자의 구절이 가득 쓰여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장으로 오진사가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지. 경전을 배운 선비가 경전으로 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날이 그런데 도련님은 평생 밭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요? 직접 논에 들어가 모를 심어 보셨습니까요? 장터에서 직접 물건을 팔아 보셨습니까요? 오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매일같이 밭에 갑니다. 장터에도 나갑니다. 10해 동안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 그림이 어떤 글보다도 백성을 솔직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청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켜보던 포청 관리들도 구경을 나온 사람들도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판 어른,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남의 이름을 쓴 것은 잘못입니다. 시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잘못입니다. 그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만 벌 받는 것이 과연 공평합니까요? 김참판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오진사 나리는 어제 이 포청에 오셔서 저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는 10해 동안 오진사 댁에서 일했습니다. 그 10해 동안 나리께서 머슴들에게 하신 일을 말씀드려도 됩니까요? 오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께서는 머슴들이 비가 와서 일을 못하면 밥을 깎으셨습니다. 소가 다리를 저는 날도 밥을 깎으셨습니다. 서리가 내려 작물이 얼어 죽어도 머슴들 탓을 하셨습니다. 품삯 쓴 해마다 깎으시면서 나리 자신은 비단옷에 가마를 타셨습니다. 이놈이 감히. 돌쇠가 계속 말했습니다. 10해 동안 머슴 막쇠가 받지 못한 품삯이 쌀 3섬치입니다. 칠보기가 못 받은 것이 2섬, 봉수가 못 받은 것이 1섬 반입니다. 오진사 나리댁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저지만 숫자는 셉니다. 포청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담장 너머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상에 10해 동안 품삯을 못 받았다고? 저 양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니. 오진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집안일이고 법도 있는 것이거늘. 법이라면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 것이 법 아닙니까요? 그런데 날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쇠가 오진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리께서는 10해 전에 저를 이 집에 들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몇 해 뒤에 자유민으로 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요? 오진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 나리 댁 대문 앞에서 나리를 처음 뵈었을 때 나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10해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10해가 지나도록 나리는
그 말씀을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 진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 약속을 자신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편리하게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냐? 세상에 저런 양반이 있다니. 그러고도 저 머슴놈을 엄벌에 처하라고 한 것이냐? 오 진사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참판이 굳은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참판 어른, 이번 과거 시험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어른께서도 알고 계십니까요? 포청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김참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양 주막에는 소문이 많습니다. 과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시험 문제가 미리 새 나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시험장에 있으면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돌쇠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첫날 시험 전에 어느 응시자가 품속에서 쪽지를 꺼내 보다가 얼른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응시자 번호는 73번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번호의 응시자가 품속에서 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응시자의 아버지가 어느 시험관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포청 마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지금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냐? 김참판이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73번 응시자. 그것은 바로 김참판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돌쇠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하시면 조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있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만약 조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숨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 조사를 안 하신다면 그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게 되겠습니다. 포청 담장 너머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3번이 누구야? 시험관 아들이 부정을 쳤다는 거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김참판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돌쇠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판 어른, 저는 과거 시험의 답을 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동안 과거 시험장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머슴이라 세상을 낮은 곳에서 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쓸모입니다. 포청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담장 너머 구경꾼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김참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신문하지 않겠다. 과거 시험 부정 여부는 별도로 조사할 것이다. 오화중 응시자의 신원 도용건은 해당 응시자가 응시 포기 의사를 밝혔으니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하겠다. 오 진사가 발끈했습니다. 아니 참판 어른, 이놈을 그냥 보낸단 말이십니까? 김참판이 차갑게 오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진사, 그대 집 머슴들에 대한 처우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소. 품삯을 떼어 먹었다면 그것도 엄연한 죄요. 오 진사의 입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포청 마당에 서서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포청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머슴이 참판 나리와 진사 양반을 동시에 이겼다. 과거 시험에서 그림 그린 머슴이라더니
입담도 저리 훌륭하더구나.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포청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월이도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한양 과거 시험 부정 사건은 조사 끝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김참판은 벼슬에서 쫓겨나 낙향했습니다. 한양 사람들이 김참판 집 앞을 지나다니며 손가락질을 하는 바람에 한양에서 더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급제를 취소당하고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해 뒤 어느 이가 전하길 김참판은 낙향한 뒤 마을 서당 훈장 자리도 얻지 못하고 밭을 갈며 산다고 했습니다. 평생 서탁 앞에서만 앉았던 양반이 쟁기를 쥐고 땅을 파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공평함이라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진사는 머슴들 품삯 체불로 관아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밀린 품삯을 고스란히 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감추어 두었던 재산도 들통이 나는 바람에 양평고을에서 두고두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장터에 나오면 사람들이 깎는 날이라고 부르면서 비켜 다녔습니다. 그 뒤로는 오진사도 함부로 머슴들 품삯을 깎지 못했습니다. 오서방은 그의 과거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망신 때문에 한양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서방은 장가도 한참 늦게 들었고 그마저도 가세가 기운 뒤라 예전만 못한 혼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장에서 그림으로 민민을 표현한 머슴 이야기는 한양에서 경기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장터마다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이야기꾼이 그 이야기를 구현하기 시작했고 듣는 사람마다 배를 잡고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야기가 충청도까지 내려갔고 어느 서당에서는 선생이 학동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고도 했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요. 돌쇠는 오진사댁에서 나왔습니다. 막쇠, 칠복이, 봉수도 함께 나왔습니다. 넷이 나란히 걸어 나오는 뒷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청년들 잘 되겠다. 그 옆에 있던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10해를 참았으니 이제 좋은 날이 올 것이요. 내 사람이 밀린 품삯을 받아쥐고 오진사댁 대문을 나서는 날 봉수가 돌쇠 형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형, 감사합니다요. 돌쇠는 씩 웃었습니다. 봉수야, 앞으로는 누구한테도 밥 깎이지 마라. 예, 형. 그리고 틀린 말 하는 양반 앞에서는 맞는 말 해라. 그게 두렵더라도.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고향 양평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양 남대문 박복인의 주막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장터에서 돌쇠의 입담이 한양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을 그려 팔면서 살았습니다. 글은 몰랐지만 그림 하나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월이가 있었습니다. 복인의 주막 옆에 작은 이야기방을 차린 돌쇠.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돌쇠의 그림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먼 고을에서 온 선비가 일부러 찾아와 돌쇠의 그림 하나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갔습니다. 글은 몰라도 그림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그림을 팔다가 돌쇠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봉이 할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쓸모에 있느니라. 돌쇠는 입꼬리를 올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변화한 돌쇠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경기도 양평 오진사댁 차갑고 좁은 머슴 방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며 잠들던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드넓은 한양 하늘 아래에서 자신의 쓸모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쓸모에 있다고 했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머슴 돌쇠는 그 쓸모를 과거 시험장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보아 온 세상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는 눈. 그것이 돌쇠의 쓸모였습니다. 과거 시험장 답안지에 담긴 그림 한 장이 탐욕의 눈먼 참판과 인색한 양반의 허위를 단번에 벗겨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돌쇠처럼 글보다 더 솔직하고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쓸모를 알아봐 주는 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박야담TV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